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한국사 10미닛. 자, 삼국의 항쟁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볼게. 4세기 후반부터 볼 거야. 광개토 대왕이 나왔어.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그 광개토 대왕이야. 자, 광개토 대왕은 광개토 대왕 자체도 중요하지만 동시대의 상황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했어. 자, 먼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 이번 내 수업부터 새로운 방향성을 하나 제시했는데, 한국사 외우지 말고 캐릭을 연상하라. 캐릭은 내가 C로 표현할 건데, 마이클 조던은 나이키를 신어, 아디다스를 신어? 다 나이키와 관련된 신발이 마이클 조던으로 연결이 되지. 이렇게 광개토 대왕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의 캐릭이 있어. 그 캐릭을 연결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지. 광개토 대왕, 바로 할아버지 누구였어? 고국 원왕이었지. 그의 원수를 갚기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연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당했었잖아, 고국 원왕이.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이 후연을 끊임없이 격퇴하는 내용이 광개토 대왕 릉비에 나온다는 거지. 후연뿐만 아니라 부여, 거란, 여진 다 공격해서 북만주 일대를 차지하게 되는 거고, 요동까지 차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그리고 근초고왕으로 인하여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그러니 누구를 공격하겠어? 백제를 공격하는 거지. 백제와의 전투, 관미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한강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것이지 실제로 한강을 차지한 건 아니라는 것이지. 왜냐하면 백제가 외와의 관계 끊으라고 했는데, 자, 백제가 외와 관계 끊겠다 약속을 했었잖아. 자, 그래서 백제의 아신앙을 살려줬잖아. 그래서 한강을 다 차지한 건 아니었지. 한강 이북을 진출했다. 한강으로 진출했다. 그렇게 얘기해야겠지. 자, 그리고 백제 아신왕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아신왕 전에 살짝 진사왕이라고 있었어. 진사왕 때 이 관미성 전투 먼저 백제가 패배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아신왕도 광개토 대왕한테 패배해서, 자, 광개토 대왕한테 항복을 했던, 스스로 노객으로 자처했던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제 외화 관계 고구려가 끊으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끊는 척 하다가 다시 외화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이 외가 신라를 쳤잖아. 자, 외구의 지금 신라에 대한 공격. 신라는 김시로의 왕위 세습과 마리깐이라고 하는 대군장 명칭을 쓰긴 했지만 외의 침략을 스스로 혼자 힘으로 막아낼 수 없었지.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도움을 요청했고, 광개토 대왕이 도와서, 자, 바로 400년이야. 400년 신묘년이라고 하는데, 그때 광개토 대왕의 원정으로 왜구를 격퇴한 내용이 매우 중요하지. 이런 내용이 광개토 대왕 릉비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 고구려와 친성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4세기 후반, 5세기 초반, 이때 고구려가 친했던 나라가 바로 전진이었지. 그래서 신라도 전진하고 손잡고 있는 모습이야. 자, 광개토 대왕 사후 호명 그릇에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호명 그릇은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지만 광개토 대왕을 기리는 제기용 도구라도 추정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호명 그릇, 광개토 대왕 사후 제작한 거라 볼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광개토 대왕 내무랑, 그리고 당시의 백제의 왕은 아신왕, 이렇게 확인해 보았다. 자, 그러면 이제 5세기 후반의 상황을 살펴볼 텐데, 5세기 중후반이라 볼 수 있는데, 야, 이때의 장수왕 한 명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백제의 신라의 왕 엄청나게 많이 변화돼. 그렇지? 이 왕들을 다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 하나씩 천천히 봐야지. 자, 장수왕은 먼저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룬 왕이라 볼 수 있겠어. 아버지는 한강을 차지하지 못했잖아. 장수왕 때 한강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대외관계의 안정을 꾀하지 못했어. 바로 장수왕이 그런 모습을 다 하고 있는 것이야. 아버지를 기르기 위해서 광개토 대왕 릉비를 세웠었고, 그리고 남북조
중국이 남조와 북조로 갈라진 상태에서 그들과 다 손잡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북만주 일대의 흥안령이라는 곳도 차지했고, 지두라고 하는 몽골 지역인데 그 지역도 유연과 함께 바로 분할 점령했다는 것도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자, 본격적으로 장수왕 남하 정책 아주 중요하지. 바로 어디로 천도했어? 바로 평양 천도. 자, 그래서 이 평양에는 대성산성도 있었고 안학궁도 있었고, 평양 천도 이후에는 경당이라고 하는 지방 사립교육기관도 만들어졌다. 자, 이 평양 천도에 대한 대응을 백제와 신라가 해야 되는 것이지. 바로 백제는 비유왕이었고 신라는 눌지왕이었는데, 자, 이때 이 나제 동맹이 맺어진 것, 바로 평양 천도 이후라는 것이 매우 중요했지. 눌지왕은 말이야. 그런데 자, 과거 고구려의 도움을 받았었던 적이 있지만 이젠 고구려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해. 왜냐하면 고구려가 끊임없이 왕위 계승에 개입했지. 실성왕이 그렇고 눌지도 마찬가지로 고구려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었던 거야. 자, 그런데 눌지왕 고구려 간섭 이제 그만하라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나제 동맹 맺었었고, 그리고 왕의 부자 상속도 단행했었고, 자, 실성왕 때의 당시 내무랑의 자식들이 바로 외와 고구려로 인질로 끌려간 상태였는데, 박제상의 활약으로 미사은은 외에서, 복호는 고구려에서 탈출했다라고 볼 수 있어. 이게 다 눌지왕 때라 볼 수 있겠지. 자, 눌지왕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 어렵게 나오면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길 바라고. 자, 그리고 장수왕이 평양천도 이후에 남하할 것을 충분히 예측했어. 누가? 백제의 계로왕이. 그래서 부기한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부기가 거부했었던 사건이 있었고, 계로왕 죽기 전에 도미 부인과 도림에 대한 내용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결국엔 계로왕 아차산성에서 죽었어. 한강 빼앗기면서 아차하는 순간 어떻게 죽었을까? 깨로 하고 죽었다라는 내용인데, 아, 이거는 정규 수업 때 안 했던 것 같은데. 다시, 계로왕이 어떻게 죽었다고? 아차하는 순간 깨로 하고 죽었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고구려로부터 한강을 빼앗겼어, 백제는. 그래서 결국에는 백제는 웅진, 자, 지금의 금강의 공주 지역이라 볼 수 있겠어. 충청도 그 공주로 천도하게 된 거야. 바로 계로왕의 아들 문주왕이었지. 자, 이후에 동성왕 때가 되는데, 지금 동성왕 때에는 탐나를 공격하기도 했었고, 자, 그리고 나제 혼인동맹까지 체결하면서 다시 백제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했지만, 당시 이때의 웅진시대 때에는 왕권도 많이 약화된 상태였고 무역도 많이 침체된 상태였기 때문에 귀족들의 반발이 아주 컸던 모습이었어. 그래도 귀족에 의한 바로 동성왕의 피살, 이 사건이 바로 백가의 난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때의 신라의 상황은 어땠는가? 나제 동맹을 맺었던 신라의 왕은 바로 소지왕이었어. 동서왕과 소지왕. 우리 결혼하면 처제의 남편 동서라고 하지. 그래서 결혼하면 동서가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까? 자, 소지왕 때는 신라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육촌을 행정구역 6부로 바꿨고, 교통시설 우역이 만들어졌으며 제사 지내는 장소 신궁, 시장, 시사가 나왔던 시기가 바로 소지왕이야. 자, 특히 소지왕 때는 나제 동맹을 발전시켰던 나제 혼인동맹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자, 그리고 고구려가 한강 차지한 이후에 기념할 만한 비석 세웠던 건데, 그게 바로 충주고려비. 충주까지 이렇게 진출했다는 거지. 남만강 유역의 충주까지. 신라를 많이 비하하는 표현이 있었어. 신라를 동이 매금 신라의 왕을, 그리고 신라인들에게 관복도 하사한다. 신라의 고구려의 지휘관 당주도 파견하겠다. 이건 신라를 많이 비하하는 표현이었어. 자, 이런 내용들은 고구려의 천하관을 반영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장수왕 이후에 문자명왕이라고 있는데, 문자왕이라고도 하는데, 그때가 부여까지 복속하면서 고구려 최대 영토였다는 것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우리 장수왕과 관련된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을 하나만 조금만 체크 더 해주면, 당시 북위로부터 공격을 당했던 북연이 있었지. 북연에 풍홍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자가 당시 장수왕한테 망명을 요청을 했어. 장수왕이 받아줬어.
자, 그런데 굉장히 이 고구려 지역 왔어도 조용히 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그 횡포를 부렸던 것 같아. 그래서 장수왕이 좀 조용히 좀 있으라라고 했는데 이 풍홍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지. 펑펑펑펑펑 막 이러면서 약 올리고 막 그랬지. 왜? 남조하고 친했거든. 남조가 우리 도와줄 거야. 나 남조를 망명 갈 수도 있어. 뭐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 실제로 남조가 북연 풍홍을 도와주려 했던 시도의 움직임도 있었어. 장수왕이 경고했지. 너 그렇게 깝죽대다가 죽는다. 그런데 풍홍이 메롱 punkpunk팡팡팡 계속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장수왕은 남조 눈치를 봤다면 풍홍을 죽일 수 없었겠지. 그런데 그냥 풍홍을 죽여버려. 자, 이 사건, 풍홍을 죽였던 이 사건은 이 장수왕이 남북조와의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어떠한 나라에 의존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다각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는, 즉 고구려가 직접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고구려의 천하간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풍홍 사망 사건 장수왕 때 상황으로 꼭 이해하도록 하자. 자, 여기까지 5세기 진행했고 다음 시간엔 6세기 만나요.